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. 오늘은 11월 16일 토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그나저나 너무나 춥네요. 너무나 추워가지고 이 플리스 있지 않습니까? 이 플리스 옷을 이렇게 또 입고 있는데 역시 플리스가 이렇게 또 따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 옷은 제가 이 미국에 여기 이렇게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? 1998년도에 제가 하이스쿨 때, 그러니까 1997년도 미국 이제 12월 달에 이렇게 또 왔다가 1998년도에 하이스쿨 다닐 때 샀었던 하이스쿨 때 입었던 옷이거든요. 그게 아직까지 있네요. 이 노티카라고 하죠. 나우티카, 노티카. 그 당시에 이게 또 인기여가지고 이렇게 또 샀었는데, 그 옷을 아직까지 입고 있습니다. 와, 엄청 오래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 플리스 옷이 진짜 따뜻하더라고요. 어쨌든 간에, 오늘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, 오늘도 이제 트럼프에 관련이 된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, 트럼프가 이 법무장관으로 이 맷 게이츠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또 임명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뽑지 않았습니까? 하지만 이 사람을 본다고 하면은 좀 많은 그런 이제 논란거리가 이렇게 또 많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어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어제 이제 금요일에 하원윤리위원회가 이렇게 또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 이제 여성이 나와가지고 이제 증언을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내가 이 매츠 이 게이츠라는 이 사람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이렇게 또 맺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이렇게 또 증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. 이 맥 게이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성적에 대한 좀 비행이라고도 해야 하나요? 그런 미성년자와 이제 성관계를 갖는 그런 좀 이제 몰상식한 그런 일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.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하고, 그리고 불법 약물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마약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런 의혹도 이렇게 있다고 하고, 거기에다가 이제 뇌물 수수까지 이렇게 또 한 정황이 있었었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개인 관계에서 이제 자신의 아는 사람들한테 특혜도 이렇게 또 줬었었다. 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이로 인해 가지고 예전부터 좀 많은 이런 이제 조사가 이렇게 또 들어갔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맥 게이츠는 이 미성년자와 이 성관계를 이렇게 또 맺은 것에 대해 가지고 나는 절대로 이제 그런 적이 없다. 라고 이렇게 또 부인을 했었는데, 그런데 어제는 어느 여성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맥 게이츠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거를 이렇게 또 나는 봤다라고 이렇게 또 증언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트럼프가 이렇게 또 뽑는다고 하더라도 이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걸려가지고 법무장관으로는 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만약에 이 맥 게이츠가 법무장관으로 진짜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이 FBI가 이 맥 게이츠를 수사를 하면서 이제 발견을 한 그런 이제 증거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증거들에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 맥 게이츠가 직접적으로 그 증거를 포함한 그 자료들을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.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수많은 그런 자료들에 대해 가지고 법무장관이다 보니까 그 자료들을 전부 다 접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파워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긴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런데 이렇게 좀 윤리적으로 이 문재인 사람이 법무장관을 이렇게 한다라는 그 자체가 좀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. 트럼프는 뽑아도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또 뽑는지는 모르겠지만, 어쨌든 간에 이 맥 게이츠는 지금 현재 이 법무장관을 이렇게 또 맡기 위해 가지고 미의회에서 지금 사임을 한 상태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의회에서 이렇게 또 조사를 하던 거는 이제 종료가 됐다고 하네요. 사임을 했기 때문에. 그리고 이 법무장관을 이렇게 또 맡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조사 결과를 이제 공개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, 하지만 하원 의원장도
이 공화당이죠. 이 하원 의원장은 이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좀 이제 윤리위원회도 이렇게 또 들어가고 뭐 조사도 들어가고 그랬지만 사임을 하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딱 끊겨가지고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런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또 뽑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냥 오로지 자신만 충성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만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자리에 이렇게 또 앉혀두고 있지 않습니까? 야, 이게 잘 돌아갈지 모르겠네요. 저번 1기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이렇게 또 앉혀두다 보니까 트럼프가 너무나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짓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면은 좀 이제 반대 입장도 내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한테 이제 절대 이 반대 입장을 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만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앉혀두고 있다고 하니까 야,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. 뭐 미국은 워낙 기본이 이렇게 또 탄탄한 나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버텨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좀 너무나 자격 미달인 사람들을 이렇게 또 뽑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국방장관도 무슨 뭐 박스뉴스 진행자로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이렇게 또 앉혀둔다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의혹들도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그 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타투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타투들을 본다고 하면은 좀 굉장히 막 구구적이고 그리고 막 기독교 그 구구적인 그런 이제 기독교 그런 문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다고 하네요.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 미국의 이 국방장관이 이렇게 또 된다라는 것이 이 미국이 어떻게 칼춤을 출런지 전 세계에다가 대고 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맥 게이츠에 대해 가지고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공화당에서도 조차 이 맥 게이츠가 법무장관으로 이렇게 또 나온 것에 대해 가지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공화당에서도 이 맥 게이츠는 좀 비호감인 인물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예전에 이 메칼티도 이렇게 또 축출을 하려고 움직임을 했었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성범죄 이 미성년자 이렇게 또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뭐 동료들 사이에서도 맥 게이츠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안 좋은 그런 이제 평판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연방 수사 결과 이 맥 게이츠는 성범죄 혐의로는 기소는 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. 하지만 이 사생활에 대해서는 계속해 가지고 의혹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. 거기에다가 어제는 이렇게 또 증언까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남자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요. 어쨌든 이 공화당에서도 조차 이제 몇몇 의원들은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또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자신한테 이제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또 뽑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눈밖에 나지 않더라도 이 맥 게이츠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. 그러면서도 이 공화당 내에서도 이 맥 게이츠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부정적 시각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이 맥 게이츠는 이 상원 의원들의 그 표도 한 60표 이상인가 이렇게 또 받아야 한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공화당이 이 상원 의원 한 53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못 될 수도 있다라고 본다고 하고 그리고 청문회도 있을 거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청문회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과연 이 모든 것을 다 통과를 하고 트럼프 뜻대로 이 사람이 법무장관을 할 수가 있을지 뉴스를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됨으로 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빨리 끝낼 수가 있을 것 같다.
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. 네, 전화 통화를 이렇게 또 했는데 굉장히 건설적이었다. 네, 그러면서 이 트럼프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한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. 라고 이렇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. 하지만 이 트럼프로 본다고 하면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전쟁 24시간 안에 끝내버리겠다.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젤렌스키가 미국에 올 때마다 어마무시한 돈을 그냥 뜯어가고 있다. 우리 미국은 이런 돈을 이렇게 또 뜯어가는 우크라이나한테 돈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금방 끝내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이렇게 또 지원을 하는 것을 아마도 이 트럼프는 끊지를 않을까.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트럼프랑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건설적이었다. 그리고 이 전쟁이 아마도 이제 금방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.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과연 트럼프가 이제 오는 1월 달에 이 권력을 이렇게 또 모두 다 이양을 받지 않습니까? 이양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과연 어떻게 될런지 뉴스를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별로 좋지는 않다.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지금 이 러시아가 계속해가지고 전진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는 뭐 힘겹게 이렇게 또 싸우고 있다.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트럼프가 1월 달에 이제 권력을 이양을 받으면서 이제 진짜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1월 달 이후에 아마 이제 만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지원 같은 거 끊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이 좀 이제 우려스럽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까지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지원을 해준 그런 금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555억 달러나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게 된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도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봤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또 끊어버린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이것까지도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이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핵무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이 이제 충분한 그런 나라라고 한다고 합니다. 기술들이 다 있다고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가 뭐 서방 세계로부터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재빠르게 이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. 왜냐하면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제대로 덤빌 수가 없거든요. 러시아가 진짜로 핵무기를 쓴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도 진짜 초토화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된 이 지원 같은 거를 못 받는다고 하면은 핵무기 만들어 버리겠다. 라고 뭐 어디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그냥 바로 이렇게 또 끊어버린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진짜로 핵무기를 이렇게 또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시진핑이랑 이 페루 리마에서 이렇게 또 만남을 가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1월 달에 이제 대통령직에서 이렇게 또 내려오시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번이 이제 마지막 이제 만남이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지난 뭐 10년간 뭐 시진핑이랑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랑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요 이슈인 뭐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지금 현재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또 당선이 되다 보니까 이 중국은 지금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에 지금 휩싸여 있거든요. 휩싸여 있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과의 이제 마지막 이런 만남이 또 이제 중요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가 중국에다가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우선 관세를 뭐 60%대까지 이렇게 또 때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온 상태이지 않습니까? 거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딱 터졌을 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
코로나 바이러스는 차이나 바이러스다. 네, 중국 우한에서부터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중국에서 만들어낸 이 차이나 바이러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중국한테 이렇게 또 막 따지듯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별로 달갑지만은 않죠. 네, 그래가지고 좀 우려 섞인 그런 얘기들도 이제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시진핑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랑과의 이렇게 있었을 때 또 어느 정도 괜찮았었던 그런 이제 관계를 이렇게 또 얘기도 하면서 이제 트럼프랑도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이랑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좋은 관계를 이렇게 또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싶다라는 뜻을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시진핑, 이 중국의 시진핑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대통령이 계속 바뀌어 가는데 시진핑은 계속 똑같이 이렇게 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중국도 이런 뭐 독재 국가처럼 독재자가 계속 이렇게 또 있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트럼프가 과연 이 중국을 어떻게 조물락조물락 거릴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미디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그 트루스 소셜이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 트럼프 미디어 그 주식 있지 않습니까? 그 최대 주주가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라고 이렇게 또 하는데 그 인베스트먼트 그 주주가 트럼프 미디어 주식 거의 대부분 팔아버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100만 주 이 트럼프 미디어 주식의 한 5%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지금 본다고 하면은 0.01%만 남겨놓고 모두 다 이렇게 또 팔아버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아마도 지금 현재 이 트럼프 미디어 주식이 이제 끝물이다.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에 이렇게 또 당선이 되다 보니까 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소문에 잔뜩 샀다가 엄청나게 올랐죠. 엄청나게 오른 다음에 이제 뉴스가 딱 나오지 않았습니까? 이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에 이렇게 또 당선이 되다 보니까 모두 다 이렇게 또 팔아버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가장 많은 이 트럼프 미디어 주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. 한 53% 정도 이 트럼프 미디어 주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주요 투자자들은 지금 발을 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이제 앞으로 트루스 미디어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트루스 미디어를 계속 잘 운영할지 의문이다라는 그런 소리죠. 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대통령직 하기도 바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자자들은 지금 발을 빼고 있다.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뭐 충분히 이익을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이 다지라고 하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하는 어느 이제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공식적인 정부 부서는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정부 부서를 이렇게 또 보면서 트럼프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고 컨설팅을 이렇게 또 해주는 그런 이제 부서라고 해요. 그래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랑 그리고 이 라마스와비 예전에 대선 후보로 이렇게 또 나왔었던 그 사람을 이렇게 또 꽂아뒀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일론 머스크가 사람을 구한다. 자신의 엑스에다가 이렇게 또 남기지 않았습니까? 우리 다지에서 같이 일할 굉장히 똑똑하고 이 무보수이면서 주 80시간씩 일할 사람을 이렇게 또 뽑는다라고 레주메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?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정부 효율성을 이렇게 또 강조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 정부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또 만든다고 하면은 2 트릴리언 달러. 제가 전에 2 빌리언 달러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. 2 트릴리언 달러를 내가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 이 뉴스를 보니까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 미국은 이번 연도 이 회계 장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이 사회보장 제도, 소셜 세큐리티 있지 않습니까? 이 사회보장 제도에 이제 법적으로 이거는 뭐 건들 수가 없다고요. 이게 한 22% 정도가 된다. 1.4 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국방비로 874 빌리언 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쓰고 있다.
수가 한 13% 정도가 된다. 그 밖에도 뭐 의료보험 같은 거, 뭐 메디케어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또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다. 그리고 이제 투표로 결정이 되는 그런 지출들 있지 않습니까? 이 재량 지출은 단 1.7 트릴리언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.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2 트릴리언 달러를 절약을 한다고 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, 만약에 일론 머스크 말대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뭐 부서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폐지를 해야 할 것이다.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그런 뭐 법원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뭐 지원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폐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진짜로 얘기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또 잘라버리고 뭐 폐지를 해가지고 진짜로 뭐 2 트릴리언 달러를 이렇게 뭐 절약을 만약에 진짜로 한다고 하면은,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뭐 중산층들이나 뭐 저소득층들 있지 않습니까? 어마무시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이 정부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을 다 끊어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, 와,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 어마무시한 혼란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한 대로는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2002년도에 로버트 로벌슨이라고 하는 이 텍사스 사람이 이제 자신의 딸아이, 2살 된 이 딸아이를 뭐 쉐이큰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딸아이를 이렇게 또 흔들어서 이제 사망케 했나봐요.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살인 혐의로 이제 유죄 판결을 이렇게 또 받았거든요. 그런데 이 사람의 사형 집행을 다시 이렇게 또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판결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작년에 2023년도 10월 달쯤에 사형이 집행이 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텍사스주 하원위원회가 이 사람을 이렇게 또 불러내가지고 증언을 이렇게 또 하라고 하면서 이 사형 집행이 좀 미뤄졌다고 하네요. 그때 사형 집행이 되지가 않았다고 해요. 그리고 이 사람의 변호인단이 이 사람의 이제 딸이 원래부터 뭐 폐렴이 있었었고, 그리고 이 약물 이제 부작용 같은 게 있었었다. 그로 인해 가지고 폐혈증을 이렇게 또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을 한 것이지,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쉐이큰 뭐 증후군 이것 때문에 흔들린 뭐 아기 증후군 이것 때문에 사망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변호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로버트 로벌슨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결백을 주장을 하기는 했지만, 하지만 이 텍사스 이제 판사는 법적으로 모든 이 유죄 판결을 이렇게 또 받았기 때문에 이 사형 집행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또 판결을 내렸다고 하네요. 어쨌든 뭐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사형 집행 같은 것들은 뭐 계속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되게 되면서 미국 내에 있는 이 여성들에 대한 반발이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.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한국에 있는 그 포비 운동 있지 않습니까? 이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비혼, 비연애, 비출산, 비성행위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미국 여성들이 한국 포비 운동을, 이 페미니스트 이 포비 운동을 지금 따라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번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왜냐하면은 이 미국에 있는 이 남성들한테 이제는 지쳤다. 그리고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. 트럼프가 이렇게 또 뽑힘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이 여성에 대한 인권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여성을 제대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이 포비 운동이, 아, 이거 우리도 해야 한다. 우리 이거 따라하자. 라고 하면서 미국 여성들도 이거를 이렇게 또 따라하고 있다고 하는데, 이 한국의 이 문화가 퍼지는 것은 좋은데 이런 별로 좋지 않은 이 문화가 퍼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, 솔직히 너무나 극단적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? 페미니스트 이건 너무나 좀 극단적인 것이잖아요. 적당히 하는 게 이렇게 도 좋을 것 같은데,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이렇게 또 미국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여성들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남성들이랑 멀어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.
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이 소매 판매가 계속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미국의 소비자 지출이 계속 이렇게 또 성장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경제가 계속 이렇게 또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지난 10월 달에 이 미국의 이 소비자 지출은 0.4%가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중에서 이 자동차 판매 있지 않습니까? 자동차 판매가 1.6%가 이렇게 또 오르게 되면서 이 성장세를 이렇게 또 부추겼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뭐 전자제품에 대해 가지고 뭐 식당, 뭐 바, 뭐 술집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런 곳들에서 뭐 지출이 좀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났다고 하고요. 하지만 뭐 가구 같은 거, 뭐 퍼니처나 뭐 의류 같은 거, 옷들 그리고 뭐 약국에서는 여기에서는 뭐 지출이 조금 이렇게 또 낮아졌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것들은 이 허리케인 영향이 이렇게 더 크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또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? 인플레이션이 좀 이렇게 또 잡혀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구매력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돈을 이렇게 또 잘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물가가 이렇게 또 낮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제 돈 쓸만 나네 라고 하면서 이제 돈을 잘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 소비자 신뢰 지수도 2021년도 이후로 지금 가장 높은 수치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인플레이션은 낮아지면서 물가는 내려가면서 지금 뭐 버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돈 쓰는 거? 라고 하면서 돈을 잘 벌면서 돈을 잘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이제 또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? 연말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즌 때 엄청난 지출을 이렇게 또 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. 이때도 또 이제 미국인들이 엄청난 지출을 이렇게 또 하는데 소매상들은 이거를 이렇게 또 노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아마도 이번 연말에 또 많은 지출을 이렇게 또 미국인들은 할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제 내년에는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의 이제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 트럼프 이제 2기가 이렇게 또 도래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내가 관세를 올려버리겠다. 중국에다가 대고 이제 관세를 60% 하고 뭐 다른 이 보편적으로 전부 다 10%뭐 20% 관세를 올려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분명은 물가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요.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된다고 하면은 구매력이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어제 이 경기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었죠. 이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한 이 마이크 타이슨이랑 그리고 제이크 폴 이 사람이랑 이렇게 또 이 박싱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? 이 박싱 경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텍사스 알링턴 뭐 AT&T 경기장에서 이렇게 했대요.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나이 차이가 어마무시했거든요. 이 마이크 타이슨을 본다고 하면은 58세거든요. 58세 이제 곧 60이에요. 곧 60인데 19년 만에 박싱 매치를 이렇게 또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제 어마무시한 이슈로 이렇게 또 몰고 와가지고 저도 봤거든요. 저도 봤는데 8라운드를 하더라고요. 8번 이렇게 또 이 라운드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딱 경기를 막 시작했었을 때는 마이크 타이슨이 이렇게 또 와가지고 뭐 좀 강하게 이렇게 또 나가더라고요. 강하게 나갔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. 너무나 많고 이 제이크 폴은 훨씬 젊거든요. 뭐 거의 뭐 30살 차이가 나나.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체력적인 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. 이 제이크 폴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원래 유튜버였거든요. 굉장히 유명한 이제 유튜버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돈을 이렇게 또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박서로 이렇게 또 직업을 바꿨더라고요. 박서로 이렇게 또 바꾸면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또 싸웠더라고요. 싸웠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유튜버였다 보니까 이런 화제를 이렇게 또 몰고 다니는 것에 좀 특화가 됐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 마이크 타이슨이랑 이렇게 또 싸운다고 하면서 엄청난 화제를 이렇게 또 불러 일으켰거든요. 뭐 전에 이렇게 또 이 박싱 하기 전에 이 웨이팅을 하지 않습니까? 무게를 이렇게 또 재는데 막 도발하고 그러니까 마이크 타이슨이 막 뺨 때리고 막 난리를 이렇게 또 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렇게 또 하이브 돼가지고 야 이번 거 진짜 대박이다 너무나 재밌겠다. 그리고 마이크 타이슨이 이 박싱계에서 은퇴를 한 지 19년 만에
58살에 다시 나온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, 어쨌든 이 나오다 보니까 전설이지 않습니까? 빡센 게.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, 야, 대박이다, 재밌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또 봤는데, 어쨌든 간에 어제는 이 경기는 제이크 폴이 이겼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판정승에서 완벽하게 전부 다 이겼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제 8라운드에서 이제 판정승으로 만장일치로 이렇게 또 이기기는 이겼지만, 이 경기가 이렇게 하이비 됐었던 것보다, 이렇게 또 기대했었던 것보다 좀 너무나 진행이 별로였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처음에 막 시작을 했었을 때는 마이크 타이슨이 아무래도 이제 이 박싱의 전설이다 보니까 막 가가지고 펀치를 좀 이제 막 이렇게 날렸었거든요. 날렸었는데, 그런데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제 라운드 2가 되고 3가 되고 막 계속 지날 때마다 아무래도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드신 거의 할아버지지 않나. 이제 거의 이제 60이시다 보니 이제 환갑이시다 보니까 거의 이제 할아버님이시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나 딸리다 보니까 이 펀치 하는 게 급격하게 낮아지는 게 이렇게 또 보였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제이크 폴도 원래는 더 세게 나갈 수가 있는데, 이 마이크 타이슨이 좀 지친 기색을 이렇게 또 보여주다 보니까, 이 제이크 폴도 펀치 날리는 게 이제 처음보다 좀 더 약했더라라고 하면서,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, 경기장에서 이제 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중간에 나가는데, 좀 예상보다, 이 하입이 됐었던 것보다는, 기대치보다는 좀 별로였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고 해요. 이거 뭐야,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? 라고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, 뭐, 화제성은 어마무시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 마이크 타이슨을 본다고 하면은, 이 박싱계 전설에다가 19년 만에 다시 박싱 경기에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화제성은 어마무시하고, 그리고 이 넷플릭스에서도 이게 처음으로 진행을 한 뭐 라이브 그런 뭐 경기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만약에 이제 돈을 진짜로 어마무시하게 많이 벌어들였다고 하면은 넷플릭스에서 이런 경기들을 더 이렇게 또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어제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제 금요일에 이 요번 주에 이렇게 또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? 마감을 했는데, 좀 많이 내려갔더라고요.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0.7% 정도 이렇게 내려갔고요. 그리고 S&P 500은 마이너스 1.3% 정도 이렇게 내려가고,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2.2% 정도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다우존스는 어제 뭐 3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면서 이 주식시장을 다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갔었는데, 그러면서 이 S&P 500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 S&P 500도 이제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? 어제 이렇게 또 S&P 500이 많이 내려간 이유는 이 제약회사들 있지 않습니까? 제약회사들의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갔다고 하네요. 왜냐하면 이것도 트럼프 때문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트럼프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렇게 또 임명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에 대해 가지고 이제 회의적이란 말이에요. 이 백신 접종하는 것을 좀 이제 많이 이제 권장을 안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약 회사들에서는 이 백신 판매가 이제 굉장히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약 회사들에 대한 주가가 어제는 좀 많이 내려가 가지고 이 S&P 500의 주식을 많이 이렇게 또 끌어당겼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다우존스 역시 말이죠. 뭐 다우존스, S&P 500 둘 다 이렇게 또 끌어내리게 됐다고 하고, 그러면서 이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도 주식들이 좀 다들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합니다. 다들 내려갔는데,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테슬라만 3% 정도 이렇게 또 올랐다.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럼프랑 이렇게 또 싸바 하면서 이제 트럼프의 이제 2인자이지 않습니까? 바이스 프레지던트보다 아마 이 일론 머스크가 더 힘이 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,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옆에 이렇게 딱 붙어 있다 보니까 테슬라만 어제 3% 이렇게 또 올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블랙락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, 이 미국의 주식시장은 우상향을 할 것이다. 오르기는 오를 것이지만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또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. 뭐 락이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.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려갔다가
올라갔다가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. 블랙락에서는 지금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투자자들은 또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또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연준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우리는 금리 인하하는 거 서두르지는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12월 달에 아마 어쩌면은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어제 좀 이렇게 많이 내려갔다. 그리고 주간으로 보더라도 S&P 500은 한 2.1% 정도 내려갔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나스닥은 3.2% 정도에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맥도날드에 대한 뉴스도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맥도날드는 아시다시피 이 이콜라이 있지 않습니까? 이 대장균 때문에 엄청나게 좀 피해를 많이 봤었죠.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대장균에 이렇게 또 감염이 되게 되면서 뭐 병원에도 가고, 그리고 한 명이 사망하고 이제 네 명을 좀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또 치료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맥도날드에 대한 이 타격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맥도날드에서는 1억 달러, 헌줄 밀리언 달러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 이콜라이 사태를 빨리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특히 직접적으로 이 매장들 있지 않습니까? 뭐 14개 주에서 이 이콜라이 사태가 이렇게 또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, 이 매장들을 이렇게 또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6,500만 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쓴다라고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한 3,500만 달러는 이 이콜라이에 대해 가지고 좀 이 광고 같은 거, 뭐 선전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는 이 맥도날드 이제 안전하다, 이 세일즈 같은 거를 다시 이렇게 또 부스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3,500만 달러를 이렇게 또 쓸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맥도날드로 본다고 하면은 이 대장균 사태, 이 이콜라이 사태는 지금은 이제 끝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전부 다 이제 다시 깨끗한 뭐 양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더 이제 각별히 이 신경을 쓰겠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팔란티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팔란티어가 와, 대박입니다. 이 팔란티어가 어제는 11% 정도 이렇게 또 폭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왜 이렇게 폭등을 했냐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팔란티어가 이제 나스닥에 이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가게 되면서 팔란티어는 어제 11% 정도가 이렇게 또 폭등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시총이 1,500만 달러가 됐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팔란티어를 본다고 하면은 지난 3분기에도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게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. 그리고 요번 이제 4분기에도 미 정부와 계약을, 이 AI 뭐 계약을 이렇게 또 잘 해가지고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한다고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팔란티어는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. 제가 옛날에 팔란티어 샀다가 팔았거든요.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을 걸 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, 와, 진짜 팔란티어 대박이네요. 이 AI 붐 때문에 이 AI 수혜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요번 주에 이 우주에 관련이 된 그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주식들이 20% 정도 이렇게 또 급등, 폭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그 옆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도 엄청나게 큰 기업이지만 스페이스 X도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기업이거든요.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옆에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우주에 관련이 된 그런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질 것 같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관련이 된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좋아질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면서 우주에 관련이 된 주식들은 지금 뭐 20% 요번 주에만 20% 정도 이 급등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나사에서 하고 있는 뭐 아르테미스 뭐 계획이라든지 뭐 다른 뭐 수많은 이 트럼프도 이렇게 또 뭐 우주 군사도 이렇게 또 옛날에 뭐 창설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옆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 관련이 된 그런 주식들은 계속 이렇게 더 잘 오르고 있다.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잘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로켓 랩 같은 것을 본다고 하면은 41%가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28%가 이번 주에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하고, 그리고 이 스파이어 글로벌은 26%가 이렇게 또 수직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지난 3분기 그 실적도 좋았고,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을 것이다
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네. 예, 스페이스 X는 퍼블릭리 트레이드가 되지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스페이스 X가 퍼블릭리 트레이드가 됐다고 하면은 요번에 뭐 미친 듯이 오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이 슈퍼 마이크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슈퍼 마이크로가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뭐 딜리스트가 될 수가 있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 슈퍼 마이크로 주식이 18% 정도 어제는 폭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왜 이렇게 또 폭등을 했냐면은 슈퍼 마이크로에서는 이 주식시장에서 딜리스팅이 되지 않도록 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겠다. 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. 회사는 월요일까지 연차 보고서를 지금 계속 제출을 하지 않아가지고 뭐 딜리스팅이 된다네 만다네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 연차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그런 계획을 월요일까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다고 했다고 하네요. 나스닥은 슈퍼 마이크로가 연차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더 너네들 딜리스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감사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그리고 회계 자본에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다. 회계 조작을 이렇게 또 한 것 같다라는 의혹들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이 슈퍼마이크로 주식은 34% 이상 하락을 한 상태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어마무시하게 최근에 올랐더라도 그래도 많이 이렇게 또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.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Missing someone